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의 합가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한 신랑에게 스님님이 시원한 논리로 신랑을 꼼짝 못하게 만든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하는 소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려봐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신랑 쪽과 저는 전부 비슷하게 돈 들여서 결혼했어요. 저는 꾸준히 10년 가까이 일하고 있었고 신랑은 일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요.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연애를 오래 해서 그냥 결혼을 하자 하는 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모은 돈이 엄청 많은 것은 아니라서 남편은 시댁에서 지원을 받고 저는 집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반반 결혼이 된 것이죠. 오래된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고요. 가구나 가전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해준 것이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아직 아이는 없고 저도 하던 일 계속 하면서 맞벌이하고 살아요. 제 또래 여자들이 다들 그렇듯 집안일은 저도 결혼 전에 많이 해본 편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손도 빨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제가 주도를 하게 되고 신랑은 도와주는 시기고요. 신랑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처음부터 저를 반겨주는 눈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저에게 무슨 터치를 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은 그런 신우가 차라리 낫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것도 복이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60대 초반, 아직 젊으셔서 경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노후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됩니다. 시어머니도 50대 후반으로 돈 벌고 계시고 노후는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40대 중반에 이혼하셨고 시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제가 한 번밖에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재혼하고 더 이상 자식을 낳지는 않으셨대요. 그래서 신랑 결혼할 때 비용 든 것은 시아버님이 해주셨어요. 신우가 결혼할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아버님이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고요. 얼마 전에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은 남편이 휴무인 날이었는데 어머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왔어요. 그날 집에 오더니 나중에 어머님이 편치 않으시면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까? 이러면서 혼자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혼자만의 계획이면 속으로 하던가 하지 저한테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다 들리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참. 그래서 어머님 댁에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왔냐고 물었더니 시누이도 그날 와서는 나중에 어머님 우리가 모시게 될 텐데 그게 언제쯤일까 하는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시작했냐? 어머니 아직 젊으시고 건강하신데 왜 이 얘기가 나온 거냐 물었거든요. 제가 물어본 말에 대답은 안 하고 한참 후의 일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거예요. 내가 좀 예민했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나중에 우리 아기 낳고 그러면 아이도 봐줄 겸 같이 살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뭐가 뭔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또 언제가 되었든 자기가 아들인데 당연히 어머님을 모시게 될 날이 오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대화가 끝났는데 뭔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신랑이 저에게 마지막 얘기를 할 때 한심하다는 말투와 표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어머님 모시기 싫다고 한 것도 아닌데요. 근데 신랑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나빠요. 옛날 시대처럼 제가 신랑의 기반에 기대서 하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반반 결혼을 한 데다가 벌이도 비슷하고 집안일은 제가 오히려 더 많이 하는데요. 신랑이 자기가 아들이라 어머님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었는데 아들이면 꼭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먼 훗날에 우리 부모님이든 시어머님이든지 간에 병들고 노쇠하시면 자식들 중에서 누군가가 보살펴 드려야 한다고 막연하게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저리 나오니 내가 전통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쁜 여자가 된 것 같고 기분 참 그렇네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제가 신랑에게 아이는 내 힘으로 키울 거고 우리 부모님 아프셔도 오빠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난 우리 집에 모셔오지 않을 거다. 근데 어머님은 왜 우리한테 의지하려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 번 신랑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신랑은 듣는 척도 안 했고요.
그리고 왜 내가 없는 데서 신우랑 어머님이랑 이런 것을 결정을 하냐고 했더니 저를 못된 며느리 취급하네요. 요즘 시부모님들은 자식들과 합가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우시고 아들 부부에게 부담 주기도 싫어하셔서 오히려 합가를 안 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어머님 댁에 갈 때마다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면 신우까지 나서서 저를 압박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 그냥 웃으며 넘기곤 했는데 이젠 확실하게 제 의견을 피력해야 할까요? 제가 꼭 악독한 며느리가 된 것 같고 답답해서 눈물이 나네요.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잘 봤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시며 후기 꼭 남기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서 후기 남겨요. 결혼할 때 시댁의 지원을 받았으니 도리를 해라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뭔가 오해를 하신 건지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원 여부를 떠나서 신랑과 저는 반반 결혼을 했잖아요. 아니, 결혼할 때 누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부부는 동등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시아버지께서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담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했는데 며칠 뒤에 신랑이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 누나랑 얘기를 해봤는데 어머니 65세 정도에 우리와 합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나눴대요. 그 얘기에 처음에는 황당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인내의 한계가 오니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 여러 번 읽어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말이 술술 나오더군요. 요즘 세상에 아들 부모는 노후에 합가가 당연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신랑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그래온 거니 당연하다고 하면서요. 그 전통도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서 생긴 거고 계속 바뀌어온 것은 아냐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하길래 저도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 한번 쉬어준 다음에 남자 집안의 기반으로 여자가 시집을 갔던 것 때문에 옛날에는 시부모를 며느리가 모시고 살았던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는 그 과도기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요. 우리는 반반 결혼을 했는데 무슨 놈의 전통이냐고 따졌어요. 거기에다가 나는 집안일도 신랑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우리 가정사를 왜 오빠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야 하는 거냐고도 물어봤어요. 신랑이 눈이 동그래져서는 어버버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 자꾸 아이 키우는 거 핑계를 대는데 아이는 오빠와 나 둘이 키우는 거지 누가 도와줄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도 우리 부모님 짠한데 오빠 부담스러울까봐 나중에 오빠에게 모시자고 한 적 없다. 나와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정사를 나와 상의를 해야지. 신우와 상의를 해서는 나에게 통보를 하면 오빠가 나를 어디서 사와서 결혼을 한 거냐? 이렇게 따져서 물어봤어요. 나 이런 취급 받을 만큼 능력 없는 여자 아니라고 한 다음에 시부모 모시는 거 강요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큼 법적으로도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랑은 이런 거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지 뭘 이혼까지 들먹이냐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대화를 기다렸는데 오빠가 나랑 대화를 했냐? 신우랑 어머님이랑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하고는 나한테 통보를 했지 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표정이 기분 별로인 표정이길래 신랑에게 우리 아이를 예정보다 더 늦게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도 안 되는 아들이네 어쩌네 하는 핑계로 나에게 요구사항을 강요했는데 그런 짓 앞으로 하면 오빠와 안 살면 안 살았지 참고 살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런 내 마음이 오빠와 안 맞으면 언제든 보내줄 테니 가여운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신랑이 놀랐나 봐요. 자기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정사에 대해서는 저와 먼저 상의를 하기로 합의봤고요. 신랑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저를 또 한심하게 쳐다보거나 못된 며느리 취급하는 억지를 부리면 정말 애도 없겠다. 이혼도 불사했을 거예요. 신랑에게 당연한 것을 얘기하면서도 참 힘들었네요. 이 정도면 잘 된 거 맞죠? 사람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서 신랑의 생각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켜보려고요. 화가 나면 말이 안 나와서 침묵밖에 할 줄 모르던 제가 나이 좀 먹었나 봐요. 신랑도 다음날 저에게
제가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고 우리 이세 똑똑하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신랑에게 했던 말들이 제 속마음이기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 말을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댓글들 덕분에 논리정연하게 신랑에게 따질 수가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되었네요. 신랑도 쓰니님의 논리정연한 말씀에 바로 태세 전환을 하시는 거 보니 못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잘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